안녕하십니까. 2주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를 랭킹으로 알아보는 시간, FAD 랭킹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3위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영화계의 금자탑을 올리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소리 기자입니다. 한국 영화사 102년 최초의 아카데미 배우상, 63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아시아 여우조연상, 그리고 6번째 아카데미 비영어권 연기 배우상까지. 우리 시간으로 지난 4월 26일 열린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윤여정이 여우조연상 수상으로 이룩한 쾌거입니다. 윤여정은 앞서 영화 미나리를 통해 미국 배우조합과 영국 아카데미 등 수많은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30여 개의 상을 휩쓸었고, 이에 현지 매체의 각종 예측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켜왔습니다. 결국 이변 없는 결과로 윤여정은 배우 인생 55년 만에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는 다른 후보 배우들 모두 수상자라며 자신은 단지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해 경직됐던 행사장에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미나리는 여우조연상 외에도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음악상까지 총 6개 부분 후보에 올랐습니다. 비록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순제작비 22억 원의 저예산 독립영화로 할리우드 상업영화와 당당히 경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윤여정의 오스카 트로피가 더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집니다. FAD 뉴스 오소리입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을 넘어서는 인종증오, 그리고 범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선 지난 3월 이런 증오 범죄 가운데 특히나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미국 뉴욕의 한 주택가에서 집에 들어가던 21살 파키스탄계 예비 의대생이었던 나피아에게 누군가 염산을 들이붓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굴에서부터 흐른 염산은 온몸에 심한 화상을 남겼고, 입안으로 들어간 염산이 삼켜져 혀와 목구멍에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당시 눈에 낀 렌즈도 녹아 동공까지 손상됐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나피아는 매일 스스로 반복해서 묻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미전역에서 경찰에 신고된 아시아계 상대 혐오 범죄는 모두 122건, 1년 전인 2019년 49건에서 15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4월 기준으로 벌써 35건이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한 해 신고 건수를 석 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하지만 증오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하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반감이 확대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미국인이 늘면서 현지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게는 언어적 차별, 심하게는 이유 없는 물리적 폭행도 발생합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지만 이런 증오범죄, 법과 원칙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지금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아시아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FAD 뉴스 김나래입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들에게 오염된 환경과 위험한 미래를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얼마 전 지구의 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한 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자국 내에서도 국민 동의 없이 어떤 방식이건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일본 정부가 스스로 깨는 것이라며 큰 반발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출처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한 사고입니다. 사고로 벌어진 틈새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되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해결료에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되는 냉각수로 인해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이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라는 시설로 걸러 원전 구역 내 저장 탱크에 보관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가을쯤엔 저장 공간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해양 방류를 시작해 30에서 40년에 걸쳐 조금씩 양을 나눠 오염수를 모두 처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상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현재의 냉각수 저장 방법 대신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빨리 버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에 남아있는 위험물질인 트리튬을 물로 해석시켜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독일 해양연구소 연구 결과를 보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바다 해양 생물체 내 축적 및 폐쇄가 발생하고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주변국뿐만 아니라 3년 후엔 미국과 캐나다의 해양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환경운동가, 정치인들도 일본에 대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의 모든 절차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FAD 랭킹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